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오늘은 이 음주운전의 위험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이다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 사고는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히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가정 파괴범도 맞고요. 네. 악마가 바쁠 때 그의 대리로 보내는 게 술이랍니다. 물론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 아니면 기분 좋을 때 한잔하는 건 좋습니다만 네. 술잔하고 핸들하고는 결코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4,185명, 4,2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 12% 정도 해당되는 450명 정도가 음주운전하신 분들에게 생명을 뺏겼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당하신 분이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음주운전자에게 사고당해서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가신 분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250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보통 사망을 하는데 네.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거든요. 네. 그중에서 음주운전하면 그 중요성은 더 말할 수도 없겠죠. 의사가 꿈이었던 소년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교통사고로 재활치료 중이거든요. 꿈을 뺏겼습니다. 네. 과학자 되려고 했던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금년도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바뀐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0.0 상이면 뭐 소주 한 잔까지는 괜찮다. 0.05면은 소주 두 잔까지는 괜찮다. 이것보다 술집에 오래 이렇게 앉아 있었다면 아니면 술 마신 사람하고 오랫동안 대화하면은 술 냄새가 이쪽으로 옮겨서 0.04에 나올 수도 있대요. 어머. 그래서 조심해야겠어요. 술잔하고 했던 핸들 타이어는 동그란 건 맞는데 결국 공존할 수는 없는 거고 단속을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좀 맺고 끊는 결단력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게 알고는 있지만 이 경각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네. 음주운전의 이 단속 기준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명피해 사고 나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5년 이하의 금고거든요. 그렇죠. 음주사고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그리고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전날 저녁에 술 많이 드셨는데 푹 주무셨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다 보면 입에서 술 냄새 날 때 그때 측정하면은 취소 기준 나옵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많이 드신 분은 그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이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이럴 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일단 뭐 술에 취했다고 인정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 고문이 측정합시다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바로요?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면은 반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상태에서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에 근접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경찰관으로부터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숨을 내쉬는 신용만 하는 등 제대로 호흡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 3번 이상 불응하게 되면은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돼서 바로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만약에 이 음주했을 때요. 네. 도로가 아닌 곳, 즉 아파트 단지나 뭐 집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이거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면서요? 예전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재작년에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운전은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개인 주차장 안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음식점 주차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잠깐 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는데요. 어떻게 일요일날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네. 그 차를 댔습니다. 네. 한참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차를 좀 빼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맞아요. 앞으로 네. 조금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러길래 나가보니까 한 1m만 움직이면 다른 데 될 것 같아서 요 정도에 하면서 시동을 걸고 1m 움직였거든요. 근데 상대방하고 차를 여기다 댔느냐고 얘기하다가 술 냄새 나니까 상대방이 신고했습니다. 네. 100%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소 불문하고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